네, 지금부터는 투자해 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1% 가깝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지수가 빠지고 있어서 지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 장중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99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3,000피를 목전에 앞두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싶다가 지금 1시경부터 다시금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수 오후장에는 조금 하락폭을 줄일 수 있을까요? 3,000피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2포인트 모자라게 네. 위쪽으로 찍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 가운데 나스닥 선물이 좀 약세로 가고 있고요.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귀국했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라고 해서 뭐 벙커링 또 액션을 취할 것이다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제랑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게 어제는 이제 잘 지켰지만 오늘은 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경계 매물도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아침부터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선물 쪽이 늘렸다 줄였다 그러면서 거의 춤을 추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매도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는 외국인들 현물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늘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좀 갖추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방향은 여전히 맞다고 볼 수 있겠는데 속도는 조절하겠다라는 의도가 제일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위쪽으로는 시도했다가 한 2,910선 정도쯤 이 정도에서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속도는 이상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때 아침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했던가 아니면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오히려 빠르게 좀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또 오늘 아침에 봤던 잔고가 지금 보게 되니까 또 막 갑자기 확 쪼그라져 있다.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너무 시장에 그대로 맞춰서 시장에서 끌려다니는 어떤 심리로 가져가게 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버틸 종목은 버텨보고 아닌 종목들 조금 비싸게 샀다 생각하게 되면 비중 덜어내고 하는 전략들이 더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남은 오후장에도 좀 더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장중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오를 수 있었던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덕분인데요. 삼성전자는 장중에 5% 가깝게 상승하면서 6만 원 근처까지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드디어 26만 닉스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 한 2% 넘게,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네. 반도체 위주로 슬슬 투심이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투자 매력도가 좀 높은 이 반도체 대장주 어딜 보실까요? 오르고 있는 SK하이닉스에 올라타 볼까요? 아니면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삼성전자에 좀 올라타 볼까요? 삼성전자가 오늘 거의 5% 가까이 올랐고 삼성전자 5%면 거의 상한가 가까운 느낌이 나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또 큰 상승을 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릴 거고 앞으로도 관점을 잡아드릴 때 SK하이닉스 위주로 좀 살펴보자. 그리고 바로미터 자체를 SK하이닉스로 좀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반기도 굉장히 좀 우리 업황 자체가 이미 DDR 시장이 이제 연초부터 업황 개선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레거시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올 하반기에 SK하이닉스의 지금 HBM4 양산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고 거기에 CXL까지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또 한 번의 또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저는 그런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좀 HBM3, 3E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저는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 또 1년 만에 또 신고가를 갱신했고 지금 26만 원이 저는 시간 문제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는 28만 원, 29만 원을 역시나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이제 반도체 관점을 잡아야 되는데 역시 3,000피는 반도체 힘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도 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의 관점을 잡으실 때도 하이닉스의 하반기 양산이 또 실제적으로 또 언제 시작하는지 또 일정 매매를 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여전히 SK하이닉스 위주로 HBM 쪽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 대장주들이 오르니까 오늘 소부장 중심으로도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리기판 종목들로 강한 급등세가 나오면서 현재도 여전히 PI와 SKC가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니저님, 오늘 특히나 SKC가 이런 급등세를 보이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소부장 안에서 공략 가능한 쪽은 유리기판 계속 볼까 아니면 좀 다른 쪽은 어딜 좀 좋게 보고 계실지 전략 세워주실게요. 일단은 다들 HBM 쪽이나 이제 유리기판으로 관심을 많이 갖죠.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가 수급이 그쪽으로 먼저 가다 보니 오늘 뭐 PI도 너무 좋았고 피롭틱스나 한필레이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먼저 가는 이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후속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여전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올라간 종목을 지금 20%대 보기보다는 준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는 관점에서 PCB 쪽에 이제 태성이랑 그리고 이제 CXL 쪽에서는 네오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태성 같은 경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대표적인 인쇄유리기판 기업들이 이제 이스페타시스라든가 그리고 태성이 있죠. 자, 근데 신사업으로 유리기판을 함께 지금 병행하면서 일본 매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500억대 이제 공장 증설 자체를 이제 연초에 또 태성이 또 이뤄냈죠. 그러면서 하반기 지금 계속해서 매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태성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유리기판 분야에서 자사 장비가 공급될 수 있는 밸류체인 영역 자체를 확대하고 있는 과정 속에 지금 태성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이제 반도체에 관심을 덜어냈을 때 지금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연속해서 지금 끌어주는 것도 굉장히 지금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래서 태성이 지금 돌파가 지금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보면서 오늘 조정 통해서 한번 매수 관점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태성을 특징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원전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원전주들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금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에서 원전주들의 상승세가 정말 어마무시했는데 오전만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6%대까지 급등하면서 63,200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최근 시총 10위권 진입을 시도하더니 오전에는 기아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하지만 지금은 원전주들 음봉 전환하면서 매도세가 조금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전주들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하는 방법은 딱 음봉에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음봉이 나오는데 손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네,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분위기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안 샀는데 여기서 조정 나왔다고 산다. 예,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워낙 2억이 좀 강하게 벌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은 조금 더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한 4일째부터 대거 매도로 차익 실현으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잊혀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거의 뭐 200~300만 주 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속도는 조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SMR부터 지금은 이제 또 MMR까지 얘기 나옵니다. 마이크로 모듈이죠. 이쪽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 쪽에서 일단 지금 해볼 만한 쪽들은 많지만 단기적으로 시총이 빠르게 올라온 만큼 부담은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속도 조절이 나올 때를 좀 더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혹시나 수익이 많이 나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수익이 낮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비중을 살짝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지지권 확인될 때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여전히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비중 조절은 하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지금은 약간의 비중 조절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화그룹주가 방산과 조선의 모멘텀을 얻고 종목별로도 지금 순환매를 띄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화시스템이 정말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한화오션이 오전 장중에 한화오션 9% 넘게 급등하면서 10만 원 선을 목전에 두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최영범 매니저님, 네. 한화그룹주들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요즘 야구도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새 야구 보시는 분들 굉장히 기쁘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하나그룹주가 올해 가장 그룹주 상승에서는 가장 이제 지수 자체를 견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지주사 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또 오늘은 또 오션이 굉장히 또 역할을 잘 해주고 있죠. 자, 하나그룹주는 저는 좀 계속 좀 바라보자라는 관점이고요. 김승현 회장이 지금 다시금 이제 앞에 또 섰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부 내에서 하나그룹주가 특히 이제 방산에 또 포커싱이 돼 있고 거기에 지금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또 이제 트럼프 정부 맞춰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바통 터치 하듯이 지금 종목들을 보내죠. 어저께는 하나 시스템, 오늘 하나 오션,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화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움직이는 상황에서 하나그룹주는 하나그룹주 전체를 통으로 좀 계속해서 이제 바통 터치 말씀드린 대로 하루 단위로 계속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이 종목이 오르지 않았다라면은 크게 오른 종목들 대신에 한번 포트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MNC 솔루션이라든가 코치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물론 좋겠지만 대장 위주로 계속 봐야 밸류업도 같이 이제 병행이 되면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랑 LIG 넥슨까지 살펴보는 그런 기점을 좀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산 중소형주도 물론 좋지만 일단은 대장주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건설기계 섹터 쪽으로도 오전장부터 강하게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HD 현대가 붙은 종목들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여러 모멘텀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건설기계 쪽은 어떻게 보세요?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 상승 이유와 함께 전망도 말씀해 주실게요. 네, 건설기계 쪽은 확대시키지 마시고요. 딱 HD 현대인프라코어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일단 뭐 말씀하셨던 투자 아이디어들 다 이어지는 가운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는 방산의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다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폴란드 수출 2차 계약에서 폴란드 수출이 이제 거의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부분들은 파워팩에 들어가는 이 엔진이죠. 이쪽들을 담당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바라보던 이제 레벨업들을 실적에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앞으로 기대감이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조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건설기계 쪽에서도 나왔던 모멘텀, 특히 중국 쪽에서도 여전히 그 상반기 때 나왔던 건설기계 판매량들이 뭐 빠르면 한 30%대 정도까지 늘어난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게 되면 현대인프라코어는 생각보다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PBR 1배입니다. 게다가 또 선행 PR로 보게 되면 10배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추가로 실적을 끌어온다. 그러면은 밸류를 좀 더, 그러니까 멀티플을 좀 더 줄 수 있겠다는 관점들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시면서 그거뿐만 아니라 진성 TC 정도까지는 보시면서 흐름들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기계 안에서는 HD 현대인프라코어와 진성TC로 종목을 좀 압축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정책주로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의 자기 자본 요건을 10억 원으로 규정한 디지털 자산 법안을 이번 달 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STO, 뭐 디지털 화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최원범 매니저님, 네. 지금 보니까 헥토파이낸셜, 뭐 카카오페이, 한국정보인증, 다날 여러 종목들이 약간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세론에 좀 주의해야 될지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정책주 전체적으로 세론을 계속 좀 염두에 두셔라라고 좀 먼저 시작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거의 이 지수의 200포인트, 300포인트를 이제 정책주가 끌어올렸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또 상승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보실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리가 뭐 NFT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 상관없이 이제 토큰 증권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게 약간 좀 이 경계가 좀 이제 무너질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관련주들이 엮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지니어스법에 대한 통과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현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코인 시장은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이제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지금 이제 400만 원 돌파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JPMD 상표를 출원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갖추기 위한 지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함과 투자 유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우리가 STO 같은 경우에도 법제화가 이미 좀 발의가 들어갔고 실질적인 증권사의 이제 움직임이 이제 MTS부터 이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갖되 오늘같이 이제 좀 이제 세 위주로 좀 나올 때는 좀 저점에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약간의 세론에 주의를 하시면서 저점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상법 개정에 따른 수혜주 전략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또 지주사주들이 올랐고요. 오늘은 증권주들로 수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뭐 지주사, 증권, 은행 여러 가지 상법 개정 수혜주들이 있잖아요. 최대로 가장 많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쪽은 어디일까요? 다인데요. 네. 말씀하셨던 종목들 다 한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시장 분위기는 꾸준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매물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싶으셨다면 이런 때 사야죠. 이제 좀 약간 음봉 나오고 거기다가 속도 조절하면서 단기 이평선 안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럴 때 사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증권주는 요즘 나오는 뭐 넥스트레이드부터 거래 활발히 되고 있죠.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는 쪽들과 함께 계속 또 시장의 어느 정도 강세에 대한 가장 또 수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주사 저 PBR 종목들 마찬가지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장 변화가 될 수 있는 쪽들, 특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화 요인들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기업들이 약간 편법을 통해서 자사주를 담보로 해서 EB라고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제 눈치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또 못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지금 모든 것들이 기존의 주주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어떤 제어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저평가가 좀 해소가 된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 또 보는 게 맞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속도는 또 조절될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상법 개정 수혜주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대북주 전략도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대북 확성기가 중단됐고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들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네.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간 합의됐었던 9.19 군사 합의를 또 재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남북 경협주는 어떻게 보세요? 남북 경협이 남북 경제 협력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프라 사업을 이제 뜻하는데 특히 이제 대북 친화 정책을 쓴 정부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면서 이제 연속화된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성공단 관련주, 금강산관광 관련주, 뭐 철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건설 건자재 정말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도시 재건 쪽이 이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남북 경협 쪽도 이제 우리가 재건 쪽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을 좀 강하게 잡아도 좋다. 지금 올라온 거는 몇 년 동안 멈춰 있었던 정말 겨울잠을 깼을 뿐이지 실질적인 매수가 들어가는 매수 유입의 시간은 이제 6월 중순 이후부터라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지금 뭐 개성공단 관련주라든가 철도 관련주 할 것 없이 지금 수급이 지금 외국인 매수로 먼저 들어오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 쪽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또 뜬금없이 오늘 코로나19 테마주들이 또 움직여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태국의 사망자 수가 지난주에만 4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신풍제약의 자사 말라리아 치료제 이 피라맥스가 코로나 관련 유럽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코로나19 테마를 좀 이야기하기도 참 뭔가 좀 그렇긴 한데 이 테마는 트레이딩 좀 유효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확산으로 나가는 과정들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새롭게 또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오늘 나왔던 신풍제약의 주가는 잊혀진 그 종목이죠. 근데 오늘 강하게 또 상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유럽 쪽에 그 특허를 취득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좀 유입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을 따라가겠느냐? 예, 별로 썩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되면 종목은 압축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업 가치가 그래도 진단키트를 통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됐고 그리고 확산 기업을 좀 변하고 있는 과정 쪽의 한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시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테마주 정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쪽에 대한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으로 보기는 지금 뭐 지호가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제가 하나 짧게 더 여쭤볼게요. 바이오 USA가 개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조용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오늘 이때 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될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제 뭔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약간 정체받는 분위기고, 게다가 또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여전히 높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아직 좀 확실하게 들어오는 분위기가 아니고, 어제는 미국 시장에서도 그랬죠. 일라일리나 노브노디스크 모두 다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바이오테크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렇게 크게 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정체가 됐다거나 많이 빠졌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정도 지금 고점권에서 약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상황에서 바로 들어간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강하게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갖고 있던 비중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냥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업체가 변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또 빅파마들과 손잡을 수 있는 요인들 같이 체크해보게 되면 종목은 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단 그 흐름들 나오게 되면 기대를 해보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을 좀 유지하면서 바이오 USA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오는지 후속 뉴스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엠비엔골드 최원범 매니저님의 오늘 탑픽주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을까요? 장이 내려가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 안타까운데, 내려갈 때는 우리가 좀 다시금 반전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게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지금 저점까지 내려왔고 이 종목 지금 저점 매수하는 게 좋은 지금 자리일 것 같아요.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은행권 최초로 STO 컨소시엄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고요. 우리가 오전에만 하더라도 STO 관련주를 사야겠다 분명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사코인인 갤럭시아가 국내 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내일도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슈가 이제 있다만큼 우리가 특히 이제 코인 자사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있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역 화폐랑 또 복합 결제 가능한 또 금융 플랫폼인 머니트리를 또 운영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상한가 이후에 지금 대장 역할을 좀 다시금 또 쓰고 있다는 점이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와 함께 무료 방송도 안내해 주시죠. 네. 목표가는 지금 15,350원에 이제 신고가가 나왔는데 신고가 돌파를 보고요. 16,000원 이상 보시고 손절가는 12,500원 이탈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개 방송은 저녁 방송 8시 이후에 8시 40분에 진행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8시 40분 무료 방송과 함께 갤럭시아 머니트리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는 오늘 제약 바이오주예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다 소개시켜 주셨네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실적 보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증설 효과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 쪽에서 바이넥스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셀트리온 쪽과 함께 삼성 바이오 쪽에서 삼성 에피스죠. 이쪽에서 계속 물량을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분위기는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흐름으로 나왔을 때 역시나 아직까지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은 상황들인데 CMO 관련된 증설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런 쪽에서 현재 캐파보다 내년 6월 달에 오송 공장에서 5,000리터짜리 2개 가동되기 시작하게 되면 현재 13,000리터, 10,000리터가 증가되는 거죠. 이것까지 반영되게 되면 실적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겠다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주가가 거의 정체 또는 하향을 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분위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제약바이오 좋은 기업들 잘 옥석을 가려주시는데 바이넥스도 앞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를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